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유일의 기후 환경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70여 점의 다양한 정원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제1회 한평 정원 페스티벌이 정원도시 순천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늘부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해 오는 2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어젯밤 나주의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만여 마리가 죽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축사가 밀집해 있는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어젯밤 나주의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서 돼지 10,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농장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축사가 밀집해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돼지 축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차들이 도착했지만 돈사 전체로 이미 번져버린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나주시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입니다. 새끼 돼지 축사가 있는 곳에서 불이 시작돼 어미 돼지 축사 등 20개 동으로 번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불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불로 돼지 10,000마리가 죽었고 피해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돈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출입구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소방 인력이 드나들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큰 불은 1시간 만에 잡았지만 불길이 계속 살아나 불을 모두 끄는 데는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농장이 농촌 외진 곳에 있는 데다 길이 좁아서 소방차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길이 협소하고 그리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경찰은 목격자와 농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유일의 기후환경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60개사 390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수처리 기술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나 토양오염 복원 등에 대한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대거 선보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자치구를 돌며 시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윤 시장은 오늘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5개 구를 순차적으로 돌며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순방은 수영대회 선수촌 분산 건립이나 KTX 광주역 진입,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 민선 5기의 주요 사업이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사퇴한 가운데 비엔날레 재단이 오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비엔날레 재단은 대표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 논의 등 비상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재단의 기능과 인사, 재정 등 조직 혁신을 위해 가칭 비엔날레 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문 작가와 학생 일반인들이 만든 70여 점의 다양한 정원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정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평 정원 페스티벌 현장에 문형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벽과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 오묘하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순천 나간읍성을 모티브로 한 정원 작품입니다. 시골집 풍경을 연상케 하는 장독대 정원은 고향의 아늑함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에 정원을 접목시킨 작품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기가 캠핑을 하지만 자기끼리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벽을 설치를 하고 벽에다가 식물을 식재를 하면 이게 가드닝하고 접목이 가능하겠구나. 한 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전문 작가와 학생, 일반인들이 조성한 70여 점의 정원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작은 이런 정원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저희도 이런 멋있는 정원을 가꾼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행사장을 벗어난 도심 곳곳에서도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주택의 정원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이런 개인 정원 6곳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소박하지만 특색 있는 정원들을 활용해 정원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민들이 가꾼 오래된 정원들을 그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보면서 시민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정원을 갖는 그런 시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지난해 열린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도심 속 정원. 이번 한평정원 축제가 시민 참여형 정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또 다른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늘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혁신도시의 중앙호수공원 부근에 자리 잡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혁신도시 16개 이전 기관 중 7번째로 입주한 기관이며 322명의 직원이 오는 2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1967년에 설립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원자로 용기 검사 부위에서 오류가 발생한 한빛 2호기에 대한 안전 검증이 강화됩니다. 영광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한빛 2호기의 안전 검증을 위한 검증단을 꾸리고 11월 9일까지 민간 차원의 검증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 기간의 검증단은 한빛 2호기 계획 예방 정비에 참여해 원자로의 검사 관리 부실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의정혁신연구회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쟁점들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의정혁신연구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열어 찬성과 반대하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에서 일시적으로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광산나들목에서 광주요금소 근처까지고 국도 1호선은 광산구 비아동에서 장성 경계지점까지입니다. 이번 교통 통제는 북광산 나들목의 교량 가설에 따른 것으로 10분씩 총 32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월 신용카드 발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수색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 분할업체 언딘 복귀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최근 민간 수색업체인 88 수중 환경 측이 약속한 선미 장애물 제거 수색 기일을 이미 대여섯 번이나 어겨놓고도 또다시 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도 현지에서는 88 수중 환경이 2달여 동안 시신을 한 명밖에 수집하지 못했다며 언딘 복귀설이 떠돌고 있지만 언딘은 해경과 유착 의혹으로 세월호 수색에 복귀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학교 급식소나 매점 등 196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벌여 3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2곳과 시설 기준을 위반한 1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구청에 일반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대불산단이 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공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공단의 주력 업종이 밀집한 우수단지에 환경, 에너지, 공동설비 등을 공동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지난해 4개 단지가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 지정된 8개 단지 가운데 도내에서는 대불산단과 순천 해룡산단이 포함됐습니다. 대불산단 뿌리기업 특화단지는 59만여 제곱미터가 지정됐고 그 안에 127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영세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그 기술 고도화라든지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불산단 뿌리기업 특화단지에는 50억 원을 들여 개별 기업이 사기에 부담이 되는 소성 가공과 용접, 표면 처리 등의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 용접기하고요, 롤 프레스 곡가공 장비, 다전 프레스 곡가공 장비, 열간 프레스 곡가공 장비, 그런 점들이 개인이 구할 수 없어서 업체들이 여럿이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일찍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치단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2014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8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주 신세계와 파리바게뜨 등 21개 기업이 직접 채용관을 운영하고 100개 기업체가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방송인 김미화 씨의 특강과 함께 1:1 취업 컨설팅 및 이력서 작성 클리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격 폭락의 여파로 마늘과 양파 등 겨울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작물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양파는 전년 대비 5.7%, 마늘은 2%가량 재배 의향이 감소했습니다. 또 겨울 배추류와 겨울무 역시 재배 의향이 줄어든 반면에 겨울 당근은 재배 의향이 높아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양파의 경우 평년보다는 재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양파 가격이 내년에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 지역 수능 응시자 수가 재학생은 감소하고 재수생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원서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는 모두 2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1, 2% 감소한 반면 재수생 등 졸업생은 13.2%가 늘었습니다. 또 국어의 경우 A, B형 응시자 수가 거의 비슷했지만 수학은 A형이 72.8%로 훨씬 많았습니다. 황제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해서 마이크로 로봇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를 소개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에서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박종호 교수.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박테리아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박테리아 나노로봇을 개발해내는 등 마이크로 로봇 기술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3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200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순합니다. 모든 역량을 연구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는 풀이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는 그런 정신을 합니다. 특히 캡슐 내시경을 개발할 때는 모두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추진력도 굉장히 세신 분이고 일에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일의 열정이나 그런 것들 같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뜻밖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10년 혈관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해낸 로봇 기술을 기존의 캡슐 내시경 기술에 접목시켰더니 7년 전 개발하려고 애를 쓰다 포기했던 능동형 캡슐 내시경 개발로 이어진 겁니다. 오매불망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그 캡슐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기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혈관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캡슐에 적용을 했더니 바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박 교수. 제조 산업이 열악한 광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로봇 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사를 시민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재단장하기로 하고 시민들로부터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7일 시청사 리노베이션 해커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쏟아낸 뒤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은 3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시청사를 뛰어다니며 런닝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 뒤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설계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공기업 임원 가운데 처음으로 뽑는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의 응모자 중 4명을 면접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오늘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공모를 마감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에는 광주시 국장 출신 등 5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2014 문화의 달 행사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4년에 이어서 10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대인시장과 동명동 골목길 등에서 광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사전 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일교차도 잠시 조춤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빗방울은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8도, 영광 19도, 광주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과 담양 25도, 광주와 화순, 구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구름이 끼거나 흐리겠고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